클라이밍 하다가 푹신한 매트에 떨어졌는데 다치셨다고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무릎이 딱 깨지는 것만 아니라 꺾여서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치는 것들 중에 되게 대표적인 게 십자인대예요. 매트 위에 떨어진 건데도 십자인대가 파열되나요? 그럼요. 푹신한 데 떨어져도 다 다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뼈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뼈끼리 다 연결이 돼 있고 힘줄이 연결이 돼 있고 인대가 부착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그 인형이 있다고 칩시다. 막 팔다리가 꺾이는 그런 인형이야. 그 인형을 우리가 침대 매트 위에 딱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걔네들이 예를 들어 되게 편안하게 등 쪽으로 딱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떨어지면 괜찮은데 다리 쪽부터 떨어졌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하면서 다리가 꺾일 거잖아요. 이게 내려가면서 그 몸무게 때문에 그 꺾이는 과정에서 다쳐요. 이게 우리가 관절이 원래 의도된 대로 움직이는 방향대로 꺾이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 무릎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 방향대로 꺾이면 괜찮아. 근데 이게 힘이 잘못 받아서 옆으로 이렇게 비틀려서 꺾이거나 그러면은 뭔가 다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인대가 끊어질 수도 있고 힘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되게 견열골절이라고 그래서 인대가 뼈를 물고 떨어지는 특수한 형태의 골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에는 잘못 꺾였을 때 십자인대가 생각보다 제일 잘 다치는 구조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클라이밍 낙상 사고 환자 사례가 있나요? 30대 중반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이게 클라이밍이라는 게 거꾸로 매달려 올라가진 않잖아요. 무슨 거미처럼. 우리가 항상 그래도 머리가 위에 있단 말이에요. 떨어질 때 아무래도 다리 쪽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이제 꽤나 높은 높이에서 근데 안전장치가 뭔가 문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매트 위로 떨어지면서 일단 중력 가속도 때문에 점점 우리가 떨어질수록 속도가 빨라지죠. 그 상태에서 그 속도 그대로 매트에 다리가 이렇게 꺾이면서 그 다리 위로 깔고 앉으신 거예요. 이 몸무게로 그 다리를 비틀어 버린 거죠, 그 순간에. 그렇게 하면서 다리가 이제 많이 아프셔서 오셨어요. 근데 대략 사실 이제 진료실에서 이제 쩔뚝쩔뚝하면서 걸어 들어오시고 무릎 살짝 만져봤더니 무릎 안에 물이 많이 차 있는 것 같고, 뭐 거의 막 좀만 만져도 많이 아파하시고 이건 뭐 어쨌든 거의 인대가 다쳤거나 골절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 안에서 뭐 그 액체가 고여 있는 걸 뽑아봐요. 이제 뽑아봤더니 그게 진짜 피가 잔뜩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이거는 이제 뭐가 제대로 다쳤구나 이런 인상을 가지고 이제 MRI를 찍습니다. 그리고 MRI를 찍어봤더니 전방십자인대가 다치셨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 전방십자인대뿐만 아니라 뒤쪽에 있는 바깥쪽 반월상 연골판도 일부가 좀 찢어졌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같이 이제 수리를 하고 뭐 봉합을 하고, 전방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봉합이 안 돼요. 재건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월상 연골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달라요. 그건 일단 꼽아봐야 됩니다. 전방 십자인대를 수술하면서 같이 꼽은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에 대한 수술 결과가 좀 더 좋아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도 반월상 연골판이 같이 다쳤고요. 그것까지 꼽았고 다시 이제 클라이밍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클라이밍 하다가 내가 십자인대 파열인지 알 수 있을까요? 환자분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어요. 그냥 뭐 무지 아픈데 그 무지 아픈 것도 사실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이 정도 통증이 어느 정도 통증이라고 스스로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단 많이 아프고요. 이제 못 걸을 정도로, 그 다리를 디딜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아프고 무릎이 많이 부었다라면 뭔가 이제 다친 겁니다. 그땐 병원에 와서 구분을 해보셔야죠. 저도 제 다리가 만약에 다쳤다고 쳤을 때 이거 십자인대가 끊어졌다? 절대로 모를걸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으신 분들은 이제 느낌으로 알죠. 내가 이런 동작을 하다가 이렇게 다쳤는데 이런 식으로 꺾였는데 이렇게 많이 아프다. 옛날에 끊어졌던 십자인대가 또 끊어졌구나. 이렇게 경험적으로 아시는 거지. 우리가 밖에서 그걸 어떻게 이건 십자인대다 그렇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클라이밍 하다가 어떻게 떨어져야 안전할까요? 착지 상태가 제일 중요하죠. 착지할 때. 아무래도 발부터 착지를 하면은 예쁘게 이 무릎 접히는 모양으로 탁 접혀서 들어가면 다행인데, 조금이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꺾이면 이제 그게 다치니까, 어쨌든 몸무게 그걸 눌러버리니까. 그래서 발부터 안 떨어져야죠. 푹신한 데 떨어질 것 같으면요 등으로 떨어져야 돼요. 올림픽 경기 그래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막 장대 높이 뛰기 막 몇 미터, 5미터, 6미터 되는 거 막 들고 가다가 이렇게 넘었는데 다들 등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다쳐요. 만약에 그게 잘못해서
뭐 다리 쪽으로 떨어진다든지 머리 쪽으로 떨어진다든지 해서 목이 한꺼번에 꺾였을 때 이 안쪽에 있는 신경이 다치거나 했을 때 정말 최악의 경우 사지마비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전방 십자인대 뭐 다른 뭐 축구하다가 다친 거든 클라이밍 하다 다친 거든 전방 십자인대 수술하고 나서 회복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 3, 4개월 지나면은 뭐 다시 운동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드실 거고요. 물론 재활 과정이 뭐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으실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해결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가만히 계셔도 돼요. 그건 아니에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며칠 뒤부터는 이제 무릎 움직이는 거, 무릎 쫙 펴는 거 이런 거 꽤 아프고요. 그런 과정 잘 견디시면은 잘 회복하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릎 해방일지 김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